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8년째 살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저는 취업 비자를 2번 각각 다른 곳에서 스폰받고 지금은 영주권을 받아서 영국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영국을 정말 좋아하고 계속 살 거긴 하지만 만약에 제 친동생이 있다고 가정하고 친동생이 영국에 오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그냥 날씨가 안 좋다, 뭐 인종차별이 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8년 동안 살면서 정말 느낀 점을 이번 영상에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에 오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감내하고 오시는 거랑 그리고 이 정보를 아예 모르고 오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국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치안. 저는 런던에 사는데 요즘에 몇 년 사이에 치안이 정말 안 좋아졌거든요. 그냥 뭐 통계는 차치하고 일단 제가 직접 겪은 일이랑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 겪은 사례들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소매치기.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면은 소매치기 조심해야 한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 지인 중에 핸드폰 소매치기를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저도 소매치기를 실제로 당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기도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돌진을 해서 이렇게 손에 있는 핸드폰을 낚아채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저도 몇 달 전에 실제로 그걸 봤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I형 도둑놈이고요. E형 도둑놈은 제 친구가 엄청 중심가에 살거든요. 강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대놓고 폰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싫어 이렇게 하니까 바로 때려 죽일 기세로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핸드폰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핸드폰은 주면은 또 사면 되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건강이나 그리고 목숨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너무 대담한 도둑놈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 말고도 약간 고가의 귀중품을 강도하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남사친이 중심가에서 그냥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지도를 들고 와가지고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이렇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제 친구 그 손목에 있던 그 2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가 없어진 거를 친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 까르띠에 시계 중에 클립형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원터치로 이렇게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털린 게 있었고 이것도 MBTI로 치면은 I형 도둑이에요. 그 E형 도둑 같은 경우에는 제 동료가 이거 점심 먹고 오다가 목격한 건데 그냥 2인조 도둑이 어떤 신사분을 그 길거리에 때려 눕혀가지고 시계를 풀어서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런던에서는 귀중품 하시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차 도둑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같이 살던 커플도 차를 누가 열고 안에 있던 거를 털어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귀중품은 없었긴 한데 근데 안에 있는 것만 털리면 다행인데 요즘에는 차를 자체를 훔쳐가면은 차들 방도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핸들에 막 락 같은 것도 자물쇠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아예 핸들을 못 움직이게 하는 이중 보안도 설치해 놓기도 해요. 그런데 더 최악인 거는 이런 범죄를 당해도 경찰한테 도움을 받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은 소매치기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도 경찰한테 이렇게 누가 내 폰을 훔쳐갔다라고 하면은 그냥 경찰 리포트만 써주지 경찰이 당장 찾아주지는 않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약간 자경단처럼 어떤 사람이 그냥 소매치기를 보면은 약간 픽포켓 이렇게 소리치면서 소매치기를 특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도 생겼어요. 아니 무슨 떡잎 반법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자경단을 조직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가 이렇게 앞에 큰 철문이 있어가지고 그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 철문이 자주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전기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전기톱을 가져와가지고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자전거는 아니긴 했는데. 그런데 너무 본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에 전화하면은 너 구급차 필요하니 경찰 필요하니 이렇게 두 개 묻거든요. 그래서 경찰 연결해줘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여러분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면은 그 영국은 경찰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가끔씩 경찰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해도 이런 순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면은 당장 출동을 하고, 만약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 뭐 예를 들어서 내 폰이 털렸다라고 하면은 출동을 안 하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빈집털이를 당했는데 경찰이 이틀 뒤에 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강도 집에 없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틀 뒤에 조사하러 갈게?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위급도가 낮은 사건은 나중에 출동을 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 뺑소니 당한 친구가 있는데 그 뺑소니 그 차량 그 번호판을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친구가 다행히. 그런데도 경찰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보험사에서 그 사람 보험을 찾아가지고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 치안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운이 안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무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가격, 뭐 방 크기, 뭐 누구 몇 명이랑 사는지 이런 거 다 둘째치고 첫 번째로 좋은 동네에 사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나쁜 동네에 사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치안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런던에 사실 거면. 그리고 두 번째 영국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정말 저 같은 서민도 체감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뭐 전 세계 그 경제 어디나 안 좋지, 뭐 한국도 안 좋고, 뭐 여기도 안 좋고 하는데, 그냥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영국은 정말 찐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그냥 머릿속으로 영국에서 잘 나가는 IT 기업이 뭔가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죠. 그냥 미국에 비해서 훨씬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가 브렉시트가 이제 결정되고 이제 서서히 브렉시트를 준비하는 단계였는데 그때랑 비교해도 체감이 될 정도로 일자리가 너무 줄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최대한 지금 직장에서 머물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에서 안 나가니까 일자리가 안 나고 해가지고 계속 악순환이고 채용 시장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영국 그 정부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영국의 한 해 GDP랑 맞먹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출의 8.3%를 이자만 내는데 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아동 빈곤율도 영국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복지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 나갈 때는 많은데 계속 빚은 늘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이제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뭐 서민들이 느끼는 그런 세금 정책도 당연히 많고, 그래서 젊은이들도 많이 성장하는 나라로 빠져나가고 나이가 든 부자들도 영국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영국은 그 월급에서 월세를 제외한 실질 소득이 정말 낮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국에 오셔가지고 연봉을 계약을 하시면 한국보다 조금 높아져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막상 받아보고 그 월세랑 공과금 이렇게 다 제외하고 보면은 손에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혼자 살거든요. 저는 원룸에 혼자 사는데 제가 여기서 숨만 쉬고 그냥 출퇴근하는 교통비만 해도 2,300파운드.
그 하나로 하면은 보통 450만 원? 그냥 숨 쉬는 데만 써요. 저는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긴 하는데,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쉐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쉐어라는 형태가 내 방은 나 혼자 쓰고, 그리고 부엌이나 화장실은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형태거든요. 보통 이런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도 요즘에는 800파운드에서 보통은 1000파운드 정도 내야 돼요. 이게 하나로 치면은 155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력이 없으시고 그 영국에 처음 오신다고 하면은 한 달 처음 실수령이 2,000파운드도 안 되거든요. 보통 1,600파운드에서 1,800파운드인데 여기서 반 이상을 이미 월세에 써야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하철비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해가지고 매일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2만 원은 내야 하고요. 그리고 보통 외식도 한 번 하면은 정말 최소한으로 써도 한 5만 원은 나가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많이 요리를 하는데 그 브렉시트 이후로 그 농산물이나 아니면 고기 이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냥 스테이크 하나 사는데도 요즘에는 2만 원씩 하거든요. 그냥 고기, 생고기 사는데 2만 원씩 해요. 그래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요즘에는 너무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게 젊을 때 잠깐 워홀로 와가지고 2년 정도 살기는 괜찮은데 계속 살기에는 조금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7살인데 그 제가 한 저축액이랑 그리고 한국에 있는 또래 저축액이랑 비교를 하면은 정말 비교도 안 돼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저축을 했고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저도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게 정말 힘들다. 특히 싱글로 혼자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든 도시예요. 그리고 영국 취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영국 취업 비자거든요. 이번에 그 영국 취업 비자랑 영주권 관련해서 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할 말이 제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영국의 단점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살까요? 저도 이거를 되게 제 자신한테 매일 물어보거든요. 영국에 이렇게 돈 모으기 힘들고 위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왜 살까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저는 여기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일단은 저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 영국은 개인주의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뭘 하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한 가지씩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근데 한국은 약간 집단주의가 심해서 약간 특이한 점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굳이 꼭 지적을 해주잖아요. 너 이런 점이 왜 못 왔어? 이거 고치면 안 돼? 라고 물어보지만 영국은 일단은 첫 번째로 저보다 특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특이한 사람의 축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국인들 특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은 하지만 그거를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영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영국에 오기 전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여유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영국에 와가지고 뭐 수영도 배워보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도 배워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인생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직장 문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은 그 워라밸이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 사람들은 일이 조금 잘못됐을 때 막 화를 내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약간 일 때문에 화를 내면은 저 사람은 인생에 일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냥 화내도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좋게 봐주자. 약간 이렇게 불쌍하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일은 일일 뿐이고 진짜 삶은 그냥 일이 끝나고 내가 가족들한테 갔을 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기분 상할 일이 조금 적다는 게 영국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단점은 한국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일을 하진 않으니까 야망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야망이 별로 없고 그냥 적당히 벌어서 평생 그냥 일하면서 뭐 은퇴할 때 돼서 은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국이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야망이 넘친다. 나는 꼭 성공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미국이 조금 더 잘 맞으실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하찮은 이유인데 영국에 정말 공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공원에 많이 걸어 다니면서 건강도 좋아졌고 그리고 녹지를 보는 게 정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소소하지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영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도 영국에 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다음 편인 영국 취업 비자에 대한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국에 계속 살면서 이렇게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올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